안녕하세요. 소화기내과 전문의 박영식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하고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온몸에 암덩어리가 퍼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 혹은 암 예방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아침 빈속에 이 기름 한 스푼이면 암세포를 녹일 수 있다는 다소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물론 이런 말들이 너무 과장되게 들리거나 터무니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특정 기름들이 우리 몸의 암세포와 염증 반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직접 만나고 소통하며 얻은 깊이 있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약이나 주사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마법처럼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며 오히려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연스럽게 강화하고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도록 싫어하는 환경을 근본적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이는 습관의 변화들이 모이고 쌓여 결국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그 핵심적인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이자 작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큰 충격과 함께 심한 낙담과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바른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한다면 암은 충분히 극복하고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환자분들은 이미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도해 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소위 좋다는 음식이나 건강 보조식품, 심지어는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까지 말이죠. 하지만 그분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거나 놓치고 있었던 단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일상적인 식습관과 생활, 습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습관처럼 먹는 식사 내용, 매일 얼마나 몸을 움직이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지, 이 모든 아주 작은 요소들이 우리 몸속의 암세포의 성장과 우리 몸의 면역력에 상상 이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몸이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빠지는 것 같다고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아보고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암과 맞서 싸우는 우리의 몸을 돕는 몇 가지 특별한 기름들에 대해 아주 자세히 그리고 실질적인 조언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이 정보들은 현대의학적 진단이나 치료를 결코 대체할 수 없으며 모든 결정은 반드시 의료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에서 건강한 선택을 통해 우리 몸의 자가 치유 능력을 높이고 암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수 있는 귀한 정보들입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70대 초반의 온화한 여성분이셨습니다. 5년 전 대장암 진단을 받으셨고 성공적인 수술 후에도 재발에 대한 불안감을 늘 마음 한구석에 안고 살아가셨습니다. 진료실에 오실 때마다 김정순 어르신은 항상 무엇을 먹어야 암에 좋고 반대로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질문하셨습니다. 저는 김정순 어르신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특정 식물성 기름의 꾸준한 섭취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김정순 어르신이 다소 의아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아니, 선생님, 기름이 우리 몸에 좋다고요?
마치 기름은 무조건 건강에 나쁘다는 오랜 선입견을 가지고 계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매우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떤 종류의 기름이 우리 몸에 이로운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일상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켜 섭취해야 하는지를 말이죠. 김정순 어르신은 저의 진심 어린 조언에 따라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그 특유의 고소한 맛이 다소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신기하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고소하고 맛있게 느껴진다고 하시며 즐겨 드시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김정순 어르신은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에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편안하고 잔잔한 미소가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재발에 대한 불안감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김정순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매일 아침 들기름을 꼬박꼬박 먹고부터는요, 몸이 거짓말처럼 훨씬 가벼워지고 소화도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스스로 건강을 적극적으로 챙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정말 편안해지고 힘이 납니다. 김정순 어르신의 이야기는 단순히 기름 한 스푼이 암을 마법처럼 치료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건강을 위해 능동적이고 작은 노력을 꾸준히 시작했다는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주 작은 변화들이 차곡차곡 모이고 쌓여 결국 우리 몸에 놀라운 긍정적인 변화와 큰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귀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약보다 훨씬 강력한 5가지 기름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에게 친숙한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귀하게 여기며 사용해 온 전통적인 기름입니다. 들기름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3린올렌산 ALA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오메가3는 우리 몸속에서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속의 만성적인 염증은 암세포가 번성하고 자라기 좋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들기름의 풍부한 오메가3는 이러한 염증성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기 어려운 불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대장암 예방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 결과들이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며 이는 들기름의 잠재력을 더욱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영희 할머니는 80대 초반이셨습니다. 할머니는 평소 극심한 변비와 함께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하다고 자주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꾸준히 드시고 난 후 할머니는 신기하게도 변비가 훨씬 개선되고 속도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졌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들기름 한 가지만으로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 몸의 기본적인 소화 기능과 건강이 좋아지는 것이 전반적인 면역력 강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들기름은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개봉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매 시에는 저온 압착 방식이나 유기농 여부도 꼼꼼히 확인하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신이 내린 기름이라 불리는 아마씨유입니다. 아마씨유는 고대부터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현대에 와서 그 효능이 과학적으로 재조명되고 있는 귀한 기름입니다. 아마씨유에는 리그난이라는 강력한 식물성 에스트로겐과 항암 성분이 매우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리그난은 특히 유방암이나 대장암처럼 식습관이나 호르몬과 밀접하게 관련된 암의 발생 위험을 낮추고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여러 연구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아마씨유는 아마 씨앗에서 추출한 기름으로 다른 기름들과는 달리 약간 독특한 고유의 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드시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거나 요거트나 스무디에 섞어 드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또한 밥을 지을 때 소량 넣어주면 밥맛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이로운 효과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춘자 어르신은 유방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 중이셨습니다. 힘든 항암 치료로 인해 식욕이 극도로 없고 기력도 많이 떨어지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춘자 어르신께 아마씨유 섭취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식사 때마다 아마씨유를 한 스푼씩 샐러드에 뿌려 드시게 했습니다. 몇 주 후 이춘자 어르신은 저에게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고 몸에 신기하게도 활력이 생기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마씨유 단독으로 암이 완치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몸의 전반적인 기력을 보충하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희망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생선유입니다. 생선유는 고등어, 연어, 꽁치,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서 추출한 기름입니다. 생선유에는 EPA-에이코사펜타엔산과 DHA-도코사헥사엔산과 풍부한 동물성 오메가3 지방산이 가득합니다. 이 오메가3는 암세포의 무분별한 성장을 억제하고 우리 혈액 속의 만성적인 염증 수치를 매우 빠르게 낮춰주는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염증이 만연하면 암세포가 더욱 활발하게 증식하고 전이될 수 있습니다. 생선유는 이러한 불필요한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줄여 건강하고 암세포가 싫어하는 환경을 만드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박찬호 어르신은 심혈관 질환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협심증과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고 그로 인해 암발병 위험 또한 높으셨습니다. 저는 박찬호 어르신께 매일 생선유 보충제를 꾸준히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몇 달 후 박찬호 어르신의 정기 혈액 검사 결과에서 만성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아진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물론 박찬호 어르신은 이와 함께 식습관 개선과 규칙적인 운동도 꾸준히 병행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생선유의 꾸준한 섭취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분명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생선유는 특유의 비린 맛이 날 수 있어 캡슐 형태의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훨씬 편리하고 부담이 적습니다. 네 번째, 주방의 만능 제주꾼 아보카도 오일입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요리에도 매우 적합하며 그 자체로 비타민 E와 루테인과 같은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건강에 매우 탁월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혈관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하며 이는 면역 체계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치료 과정이나 질병 자체로 인해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운데 아보카도 오일은 이러한 면역력 증진에 간접적으로나마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철수 어르신은 60대 후반으로 평소 육류 섭취가 매우 많고 상대적으로 채소 섭취가 부족하셨습니다. 그래서인지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손발이 자주 저리다고 저에게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김철수 어르신께 샐러드를 드실 때 아보카도 오일을 넉넉하게 뿌려 드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또한 볶음 요리를 하실 때도 일반 식용유 대신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하시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한 달 후 김철수 어르신은 신기하게도 손발 저림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고 몸이 이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다고 저에게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보카도 오일은 발연점이 높아 고온에서의 요리, 즉 튀김이나 볶음, 요리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매우 실용적이고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다이어트와 암 예방에 모두 도움을 주는 코코넛 오일, 특히 MCT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우리 몸의 지방을 효과적으로 태우는 데 도움을 주는 특이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암덩어리가 포도당을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지만 지방 대사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코코넛 오일, 특히 그 중에서도 중세지방산 MCT 풍부한 MCT 오일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감소시키는 데 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MCT 오일은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에너지로 직접 사용되며 다른 지방산과는 달리 간에서 케톤체로 변환되어 뇌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칼리 성분을 띠고 있어 산성 체질을 중화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암세포는 산성 환경에서 더 잘 번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우리 몸의 산성도를 조절하는 것은 암 예방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때 일반 코코넛 오일보다는 정제된 100% MCT 오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70대 중반으로 체중이 다소 많이 나가셨고 만성적인 피로감을 호소하셨습니다. 저는 이영숙 할머니께 매일 아침 커피에 MCT 오일을 한 스푼씩 넣어 드시는 방탄 커피를 조심스럽게 권해드렸습니다. 이영숙 할머니는 처음에는 기름을 커피에 넣는 것이 매우 생소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하셨지만 며칠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에 활력이 생기고 피로감이 훨씬 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배고픔도 덜 느껴져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고 하시며 매우 만족해 하셨습니다. MCT 오일은 고온에서 조리하는 것보다는 차가운 음료나 샐러드에 섞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귀하고 좋은 기름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일상에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실질적인 활용 지침들을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섭취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 지혜롭게 녹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핵심 지침은 오메가3와 오메가6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 모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오메가3는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유 등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오메가6는 옥수수 기름, 콩기름 등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반 식용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대인의 식단은 가공식품과 외식의 증가로 인해 오메가6 섭취 비율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촉진하고 암을 포함한 여러 질병의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메가3 섭취를 의도적으로 늘리고 오메가6 섭취를 줄여 두 지방산의 균형을 1대4 오메가3 대 오메가6 이하로 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은 지속적인 염증 상태에 놓이기 쉽고 이는 암세포에게 아주 좋은 번식 환경을 제공하게 됩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평소 튀긴 음식과 가공식품을 유난히 즐겨 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영수 어르신께 일반 식용유 사용을 과감하게 줄이고 대신 들기름이나 아마씨유, 아보카도 오일 등 건강한 기름들을 활용한 요리를 더 자주 해 드시라고 적극적으로 권했습니다. 김영수 어르신은 처음에는 오랜 습관을 바꾸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다고 말씀하셨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몇 달 만에 혈액 검사상 염증 지표들이 확연히 개선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셨습니다. 두 번째 핵심 지침은 지방 섭취에 대한 오랜 오해를 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암 진단을 받으면 혹은 암 예방을 위해 지방 자체를 아예 먹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은 탄수화물,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3대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방을 얼마나 섭취하느냐입니다. 건강한 지방을 적절한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의 세포막을 튼튼하게 하고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영양팀의 조언처럼 단순히 올리브 오일 한 가지만 고집하기보다는 다양한 종류의 건강한 기름들을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종류의 지방산을 공급하여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훨씬 이롭습니다.
이숙자 할머니는 암 진단 후 극도의 공포심 때문에 모든 기름을 식단에서 완전히 배제하셨습니다. 그 결과 체중이 급격하게 줄고 기력도 심하게 쇠약해지셔서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이숙자 할머니께 건강한 기름을 적정량 섭취하는 것이 오히려 건강 회복에 필수적이라고 매우 자세하고 차분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올리브 오일, 들기름, 아보카도 오일 등을 번갈아 가며 드시게 권해 드렸습니다. 이숙자 할머니는 점차 기력을 회복하셨고 체중도 조금씩 건강하게 늘어나 이전보다 훨씬 활기찬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핵심 지침은 올바른 보관과 현명한 섭취 방법입니다. 특히 들기름과 아마씨유와 같이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들은 공기, 빛, 열에 노출되면 매우 쉽게 산화되어 유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구매 시에는 소량씩 구매하여 개봉 후에는 되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신선하게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기름들의 좋은 성분을 우리 몸이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김영철 할아버지는 들기름을 부엌 찬장, 즉 상온에 보관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들기름에서 시큼하고 역한 냄새가 난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들기름은 꼭 냉장고의 가장 안쪽에 보관하고 큰 병보다는 작은 병에 덜어 사용하며 빨리 소진하시라고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보관 방법을 바꾼 후에는 항상 신선하고 고소한 들기름을 드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올바른 보관과 현명한 섭취 습관은 기름의 좋은 성분을 그대로 우리 몸에 전달하여 최대한의 건강 효과를 누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암과 싸우는 데 도움이 되는 특별하고 좋은 기름들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들기름, 아마씨유, 생선유, 아보카도 오일, 그리고 MCT 오일. 이 귀한 기름들은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며 암세포가 더 이상 번성하기 어려운 불리한 환경을 근본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건강한 기름의 섭취는 현대의학적 암 치료를 절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약보다 강한 치료는 바로 여러분의 일상 속 아주 작고 꾸준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매일매일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차곡차곡 모이고 쌓여 결국 여러분의 건강을 더욱 튼튼하고 활기차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기름들 중에서 어떤 기름을 가장 먼저 드셔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아주 작고 의미 있는 변화를 직접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수십 년간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암이라는 거대한 산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지만 작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여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내는 분들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삶에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능동적으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암 치료는 의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자 본인의 강력한 의지와 용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따뜻한 사랑과 지지, 그리고 의료진의 최고 수준의 전문적인 치료가 삼박자를 이루어 함께 진행될 때 비로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요소는 바로 여러분 자신, 즉 환자 본인의 건강에 대한 강력한 의지입니다. 매일 아침 빈속에 건강한 기름 한 스푼을 꼬박꼬박 챙겨 먹는 작은 습관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돌보고 있다는 뿌듯함과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며 이러한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자연스럽게 높이고 잃었던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아주 큰 도움을 줍니다.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진심을 담아 유익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 정보를 꾸준히 전달해 드릴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귀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